분명하다. 그것들은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다. 옆집 새끼는 게임을 했다. 대단한 부대장이라도 되는 듯 누군가에게 오더를 내렸다. 그 새끼는 밤만 되면 소리를 질러댔다. 잠을 잘 수 없었다. 위층에 애새끼 둘이 이사를 왔다. 옆집 새끼와 대결이라도 하듯 머리 위에서 나를 찍어 눌렀다. 전국체전이라도 준비 중인지 열심히도 뛰어댔다. 그날부터 나는 낮에도 밤에도 잘 수 없었다. 포스트잇을 붙일까? 우퍼를 사서 달아볼까? 여러 번 고민하던 나는 결국 그냥 고무망치를 샀다. 옆집 새끼가 소리를 지를 때, 위집 새끼가 걷지 않고 뛸 때 그냥 주의만 줄 생각이었다.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알아들어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착각이었다. 내 고무망치는 쓸모를 잃었다. 마치 내 고무망치 소리가 배틀사인이라도 되는 듯 옆집 윗집 새끼들은 더 심하게 뛰고 질러제꼈다. 어쩔 수 없이 난 관리사무소에 소음 민원을 넣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택배를 가지러 문 앞에 나갔던 나는 위층 애새끼들과 엄마를 마주쳤다. 애들 엄마는 미안하다며, 근데 애들이 크면서 좀 뛸 수도 있지, 애들이 무거워봤자 얼마나 무겁겠냐며 나를 보고 귀가 밝으신 것 같다고 했다. 모자란 여편네와 더는 말을 섞기 싫었던 나는 그냥 물건을 정리해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날 밤 옆집 새끼가 조용했다. 관리사무소에 넣었던 민원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나는 그날 밤 아주 오랜만에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 다음날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들은 것은 옆집 새끼의 욕설이었다. 그는 누군가에게 어제 클럽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무용담을 늘어놓았다. 장단이라도 맞추듯 윗집에서 쿵쿵대기 시작했다. 윗집 여자의 큰 목소리가 들렸다. 소용없었다. 그 소리들과 함께 한지 한 달쯤 됐나. 난 옆집 새끼의 게임 소리와 윗집 새끼들의 발소리를 즐기기 시작했다. 윗집 새끼들은 무슨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뛰는지 제법 즐기기 좋은 비트가 됐다. 저녁 8시 게임 소리와 발소리가 만나는 시간은 마치 디스랩 대결을 하는 누군가를 연상케 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나는 그 소리들을 잃었다. 이제 제법 즐기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멈추다니. 초대할 땐 언제고 관객에 대한 매너들이 없다. 나는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했다. 옆집 윗집 사람들이 계속 공연을 하게 해달라고. 좀 무리한 부탁이었나? 휴대폰 너머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며칠째 공연을 듣지 못하니 귀가 간지러웠다. 그날 나는 옆집 남자와 윗집 여자, 경비원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들은 무언가 격렬한 대화를 하다가 나와 눈이 마주치더니 갑자기 자리를 피했다. 그들이 자리를 피하기 전 나는 옆집 남자가 윗집 여자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 토청기 확인해. 캠은 내가 할게. 무슨 말이었을까? 도청기, 캠? 왜 그런 대화들을 나누다 내가 오니 자리를 피했을까? 그날 밤 잠에 들려고 누워 휴대폰을 보았다가 평소 내가 보던 영상이 아닌 낯선 알고리즘으로 도배된 추천 영상들을 마주했다. 다크웹, 해부, 유기시 형량. 깜짝 놀란 나는 들고 있던 휴대폰을 집어던졌다. 다음날 나는 어제 휴대폰을 집어던진 것을 후회했다. 깨졌으면 어떡하지? 휴대폰은 나를 배신하듯 두동강 나 있었다. 밀려오는 짜증을 뒤로하고 자네를 줍던 중 나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휴대폰에서 떨어져 나온 부품. 나는 그것을 본 적이 있다. 도청기였다. 갑자기 옆집 새끼와 윗집 애새끼들의 공연이 시작됐다. 하를 때는 안 하더니 내가 화가 나니까 여느 때보다 신나는 공연을 한다. 그때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이 새끼들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귀가 간지러웠다. 나는 확인을 위해 그날 낮에는 그들의 공연에 맞춰 춤을 췄다. 옆집 새끼와 윗집 여편네는 내 춤이 웃긴 듯 밤새 웃어댔다. 다음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었다. 그들이 조용했다. 확인을 위해 내가 춤을 추자 쿵쿵대기 시작했다. 분명했다. 나를 보고 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귀가 간지러웠다. 내가 감시당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를
왜? 나는 그냥 잠시 집에서 쉬고 있을 뿐인데. 그때 갑자기 전에 다니던 직장 상사가 생각났다. 귀가 간지러웠다. 그 새끼는 회사 생활 내내 나를 부모 죽인 원수라도 만난 듯 괴롭혔다. 상사는 괴롭힘을 이어가고 나는 참던 어느 날. 그 새끼는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까지 넘었다. 나는 스테이플러로 그 새끼의 이마를 찢고 직장을 그만뒀었다. 그 새끼는 내게 합의금을 요구했고 나는 그 새끼를 피해 지방으로 숨었다. 그런데 결국 그 새끼가 나를 찾아낸 것이다. 귀가 간지러웠다. 지금 당장 여기서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도피 생활을 해오며 이미 꽤 많은 돈을 쓴 나는 다른 곳에 정착할 만한 돈이 없었다. 그럼 어쩌지? 어떻게? 심장이 쿵쿵 울린다. 아니야. 윗집 애새끼들의 발소리였다. 그때 마침 전에 샀던 고무망치가 눈에 들어왔다. 그래. 전에 저걸로 주의를 주니 사과도 해왔고 집도 비워줬었다. 그래. 내 고무망치가 몇 달 만에 다시 쓸모를 찾았다. 귀가 간지러웠다. (4층에) 사는 남성이 고무망치를 들고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남성을 본 윗집 여성은 깜짝 놀란 듯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자세히 보니 아랫집에서 왔다는 남성의 귀가 이상합니다. 여성이 문을 닫으려 하자 남성은 들고 온 둔기로 여성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그리고 다시 아래로 내려가 자신의 옆집을 두드립니다. 젊은 남성이 나와 여성과 비슷한 반응을 보이자 또다시 남성의 머리를 향해 둔기를 휘두릅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산안군 신동의 모 빌라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으로 40대 여성과 20대 남성이 사망하였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35살 윤모 씨는 경찰 조사 중 그들이 자신을 도청하고 감시하고 있었기에 주의를 줄여갔으나 욕설을 하고 내쫓아 위협한 것뿐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윤 씨는 범행 이전부터 고막과 귀가 손상된 지 오래되어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답했습니다. 현재는 정확한 범행 경위 조사를 위해 윤 씨의 정신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